연령별 정보격차 실태와 해소 방안에 대해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수석 연구원이신 고정현 수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최고령 블로거가 누군지 아십니까? 방금 그것 말씀 다그니 칼슨이라는 스웨덴 할머니입니다. 근데 이분의 연세가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1912년생입니다. 만으로 올해 108세입니다. 이분은 100살, 딱 100살 되는데, 99살 되는데 처음으로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100살부터 본인의 생활을 갖다가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들은 분들도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시니어 내에서도 좀 더 나이 드신 분들은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많이 좀 어려워하고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저는 시니어 내에서의 그 정보 격차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시니어 내에서도 달라도 너무 다른 연령에 따른 차이, 그 다음에 연령별로 시니어의 정보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왼쪽에 1970년 처음부터 50년 전에는 평균 연령이 60세였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60세 되면 제가 올해 경자년생이니까 딱 60살인데 그때 60세 제가 보기에는 거의 고 할아버지 돼가지고 그냥 손주나 보는 그런 시대였죠. 근데 그때부터 50년이 지난 2018년 작년에 되면 얼마나 됐습니까? 거의 20세가 늘었죠. 평균 연령이 80세. 그러니까 50년 만에 평균 연령이 20세 늘어서 80살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80살입니다. 그리고 40년 더 지난 2060년 되면 90세가 되죠. 근데 지금도 이미 보면 활발히 활동하는 분 중에 보면 우리 김영석 교수님처럼 100세 돼도 활발히 활동하는 결정도 이제는 100세 그렇게 드물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는 장수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는 이미 120세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도대체 이 시니어라고 우리 통칭하고 있는데 시니어의 하한 연령은 어디까지인가 본다 그러면 법상으로 본다 그러면 이 시니어에 관련된 기준이 통일되지 않습니다. 좀 긴 법인데 짧게 줄여 보통 고령자 고용 촉진법이라는데 거기에 보면 준고령자를 50세로 하겠습니다. 50세도 이미 일반적으로 시니어에 포함되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상의 고령자는 55세 이상은 고령자고, 그리고 그 법의 정년은 60세 이상을 정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보통 60세를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시니어로 보고 있죠. 그리고 국민연금법상에 의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62세고 우리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는 65세에 따라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한 연령은 보통 50세에서 65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상한 연령은 끝이 없지요. 따로 보고서가지고 보통 이제 보면 90세, 요즘 100세 하면서 120세까지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다 보니까 신의 연령대가 인생 100세, 120세로 본다 그러면 그 가운데 거의 반 이상 50살에서 10살까지 폭이 너무나 큰 게 시니어라고 하는 집단입니다. 근데 과연 요 인생의 반 이상을 하나의 동일 시니어라는 집단으로 부르는 게 과연 합리적하는 부분의 의문들이 이제는 갈수록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같은 그 시니어 집단을 하지만 그 안에
균열이 이제 생겨서 같은 집단으로 분류하기 곤란할 정도 그 안에 이른바 단층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종의 연령 단층선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게 조금 것도 있지만 폭이 좀 넓은 그런 단층선도 생기면서 여러 가지 단층들이 같은 동일 시니어 집단 내에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층을 만들어낸 틈을 만들어낸 바로 그 분열의 주역이 누구냐면 여러분과 같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른바 노인이라는 이 집단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기존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노인과는 확연히 다른 노인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 노인들이 우리 노인을 생각하는 이 픽토그램이 뭡니까? 노인을 생각한다 그러면 상징 이미지가 뭐죠? 지팡이 입고 있는 허약하고 보살핌을 받는 돌봄을 받는 집단으로서의 노인인데 액티비티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처럼 활동적이고 의욕적이고 뭔가 열심히 사회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전통적 노인과 너무나 다른 새로운 노인이 나타나다 보니까 도대체 이런 집단을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될 건지 알려서 이런 명칭에 대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엄청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명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액티브 시니어, 서드 에이지, 노인은 영 올드 근데 그 중에 제롬 톨러런스는 뭐냐면 노년 사춘기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사춘기 사춘기인데 노년에 이제 새로운 사춘기와 같은 그런 욕심이 많고 열정적인 그래서 그런 말도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신노인, 신중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어쨌든 뭔가 이 새로운 이 연령 집단에 대해서 기존과는 다른 의미의 명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른바 시니어 집단을 갖다가 세분화해서 새로운 명칭을 부여해야 된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같은 경우에는 65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령들이 장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보기엔 한 반수 정도는 청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79세가 겨우 이제 중년입니다. 여기 한 반이 이제 중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8학년 돼야지 이제 노인이다라고 이제 유엔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고 100세가 넘어야지 이제 장수노인으로 이렇게 유엔에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타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50살 정도의 텀이 있는 이 시니어들 내에서 정보 격차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인터넷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스마트폰 이용률인데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 IT 강국이다 보니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용률이 90%대로 10명 중 9명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시니어 쪽 본다 그러면 50대는 거의 평균보다 더 많이 거의 100%에 가깝게 스마트폰과 인터넷 이용을 하는데 그 60대도 비슷한 거예요. 60대도 거의 못지않게 많이 하고 있는데 바로 뚝 떨어지는 지점이 70대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 균열을 일으키는 50대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60대에 접어들다 보니까 60대도 많이 늘어나는데 아직 그 70대부터는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시니어의 내 정보 격차의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50, 60대는 비슷한데 10대부터는 엄청나게 많이 큰 단층을 보이고 있는 게 큰 특징입니다. 이 정보 격차를 보다 이제 세밀하게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 제가 수업된 한정보화측량원에서 이 정보 격차, 디지털 정보 격차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세 개의 지표가 나눠서 하나는
접근, 역량, 활용을 해서 접근은 뭐냐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갖고 있느냐 혹은 인터넷 회선에 접근 가능하냐. 역량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가지고 뭐 문서를 작성한다든지 이메일 한다든지 그런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활용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요 세 가지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점수해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점수 기준은 일반 국민을 100으로 했을 때 시니어가 100 중에서 기준했을 때 얼마냐. 일반 국민을 100으로 했을 때 시니어가 몇 점에 해당되는 거예요. 3등의 기준입니다. 여기 시니어는 55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종합 점수로 봤을 때 일반 국민을 봤을 때 한 60 정도 재작년 기준으로 한 60 정도 시니어들의 정보화 수준이 60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세 가지 부문 중에 보면 접근 부분은 매우 높습니다. 거의 90% 가까이 따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역량과 활용 부분, 특히 역량 부분은 매우 낮게 50%도 안 될 정도로 매우 낮고 역량이 50 정도. 그러니까 정보화 수준에 있어서 이 부분별로 상당히 이제 불균등한 발전을 보고 있는 것이 주요한 특징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유로 가죠. 그걸 이제 다시 연령별로 같은 시니어 중에서도 50대, 60대, 70대 나누면 아까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접근 역량 활용을 종합으로 봤을 때 60대는 50대는 거의 뭐 아까 말씀드린 일반 국민 이상 나오는데 60대 조금 떨어지고 70대 되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역시 그것도 접근은 큰 차이는 없지만은 역량 활용 부분에 있으면 10대가 많이 떨어지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부터는 저희가 매년 시니어 2,30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년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하는데 거기 나와 있는 55세 이상 된 부분은 각 지표별로 세분화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거의 함의가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스킵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요거는 이제 PC와 모바일 기기에 보일 부분인데 아래에 있는 스마트폰 모바일 쪽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비교적 적은데 PC 쪽 관련돼서는 차이가 많이 많습니다. 특히 이 소수, 그러니까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옆에서 눈높이 맞추는 디지털 조력자, 멘토 같은 분에 의한 방문교육과 소수 맞춤 교육으로 갈까 합니다. 그래서 방법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시니어분이 동료 시니어는 동료 시니어에게 하는 눈높이, 노노 교육이 있고 또 하나는 청소년들이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노청 교육으로 이렇게 해서 가는 부분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부터 마지막 평가까지 이런 식으로 갈까 하고 있습니다. 대략 제가 지금까지 너무나 다른 시니어들 속에서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시니어 블로그 협회가 우리의 시니어즈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듯이 한국을 대표하는 시니어 미디어 그룹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올 한 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에 건승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